간판이 바뀐 모텔. 문득 고개를 들었다가 모텔 화장대의 거울을 무심코 보았습니다. 퀸 사이즈의 침대가 보였습니다. 아니, 보여야 했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것은 아직도 생각하면 숨이 턱하고 막히는, 말도 안 되는 게 보였습니다. 새하얀 침대 시트 위에 까만 단발머리에 짙은 회색의 터틀넥을 입은 여자가 거울의 정면 가득 채워진 채 날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놀래도 적당히 놀라야 주저앉거나 소리를 지르지. 그 이상의 충격을 받으면 그대로 온몸이 마비가 되는 걸 알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자의 시선과 마주친 차로 고개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경직이 되었고, 할 수 있는 거라곤 눈을 감는 게 유일했습니다. 사랑의 힘이란 정말 위대한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도 소리를 지르거나 뭔가 돌발 행동을 취하면 변장 중인 이 녀석은 그대로 기절해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순간 미동도 하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갑자기 드라이기를 멈추고 대화가 끊기자 손 거울만 보면서 녀석이 한마디 했습니다. 뭐야, 왜 대답이 없어? 닭갈비 저녁에 먹어? 아님 점심에 먹고 저녁에 술 한잔해, 응?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실눈을 살짝 조심스레 떴습니다. 그 여자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보통 귀신은 보고 나서 헉하고 다시 보면 사라지는 게 기본 룰이 아닌가. 그 순간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고 드라이기가 윙 하면서 작동됐습니다. 귀신을 봤다. 본고 맞으니 어쨌든 퇴실은 하자 라며 자기 암시를 걸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녀석의 머리를 마무리해 준 후 잽싸게 짐을 꾸려서 그 저주받을 모텔을 나왔습니다. 유난히도 이상했던 내 행동에 왜 그래? 화났어? 말을 좀 해봐 하며 꼬치꼬치 물어보는 녀석에게 겨우겨우 둘러대고 달래주고 예정된 스케줄대로 늦여름을 즐기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내가 헛것을 자주 보고 담이 세다 해도 정면으로 눈이 마주치고 사라지지 않는 상황인데 안 무서울 리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기억이라 그런지 생각 외로 무의식적으로 잊고 다시 현실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끝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후 긴가민가 할 정도로 기억에서 지워질 무렵 그 일 이후 반년쯤 지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인터넷에 숙박업소들의 리뷰를 다루는 커뮤니티를 알게 됐습니다. 오, 괜찮은데? 하고 자주 가는 지역대 업체들을 찾아보고 있던 중 무심코 클릭했던 모업체 건물 외관의 사진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리곤 바로 뒤로 가기를 눌러서 업체명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사진은 내가 아는 곳이다. 하지만 업체명은 생소했다. 약 반년 전 갔다가 뛰쳐나오다시피 서둘러 짐을 쌌던 그곳이었다. 난 천천히 다시 한번 확인하다가 댓글 리뷰를 클릭했다. 그때 그 여자를 나만 본 게 아니었었다. 간판 바꾸면 눈치 못 챌 줄 아느냐. 나는 복도에서 봤다. 여긴 이미 소문의 날대로 난
유명한 귀신 출몰 업체다 등등. 이미 업체 관계자와 운영자의 모종의 컨택이 있었는지 댓글의 일부가 지워진 것에 대한 항의하는 댓글들도 틈틈이 볼 수 있었고, 그 지역 토박이었던 아는 지인에게 얘기를 하니 이미 그 형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업체명을 얘기하기도 전에 단박에 알아차리곤 너도 그 모텔 갔었냐? 거기 유명해. 지금도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간판만 바뀐 채로. 그동안의 기억으론 여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그 당시 일을 기억하는 친구에 의해서 잊고 있었던 일이 기억났습니다. 시기는 그 모텔을 나와 이틀 뒤 서울로 올라온 뒤였습니다. 그 당시 살던 집 바로 앞에 친구 녀석이 작은 횟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터라, 게다가 주위에 워낙 많은 친구들이 살고 있어서 매일매일 손님 중 절반은 친구들이었습니다. 물론 나 역시 집 바로 앞이란 핑계로 매일 밤 들러서 손님이 많을 땐 서빙도 해주고, 배달이 밀리면 대신 배달도 가지곤 했었습니다. 그날 밤 역시 그렇게 친구들 4명과 우럭 매운탕 하나에 술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문득 며칠 전 울산에서 있었던 그 모텔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줬습니다. 평소 내가 그런 경험이 좀 많았던지라, 게다가 술을 얼큰하게 먹은 상태라 그런지 애들 반응은 평소보단 조금 더 격했습니다. 뭐 그렇게 빈 술병은 늘어갔고, 그러길 몇 시간 뒤, 술도 어느 정도 먹었겠다. 더 이상 손님도 없는데 오늘은 그만하고 해장국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자는 얘기와 함께 가게 뒷정리를 도와줬습니다. 이미 오픈 때부터 도와주었던 터라 따로 지시 없이도 몇몇은 야외 테이블 정리, 몇몇은 술병 정리,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그리고 정리가 끝날 무렵 화장실을 들렀습니다. 화장실은 매장 안쪽 한켠에 딸려 있습니다. 근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노크를 했더니 역시나 안쪽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시? 하고 뒤를 돌아보니 야외 테이블 쪽에 4명, 횟집 사장 녀석 하나, 그리고 친구 셋. 아까부터 술잔을 기울이던 멤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모두 다 내 눈앞에 있고, 그럼 화장실엔 아무도 없어야 정상입니다. 야, 우리 말고 누구 왔냐? 아니, 왜? 화장실에 누구 있는데? 하고 뒤를 돌아 노크했습니다. 똑똑, 선명한 노크 소리. 나만 들은 게 아니라 친구들 모두 다 같이 들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친구놈이 순간 황당한 표정으로 나를 밀치더니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뭔가 이상한 걸 느낀 녀석은 문을 꽉 잡더니 있는 힘껏 열었습니다. 역시나 열린 화장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황당하기만 했을 텐데 말입니다. 불과 이틀 전 울산에서 겪었던 이상한 일이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 순간 약 10초 정도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치 1초가 1시간 같았습니다. 입이 바싹 말라오며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와서 담배를 한 대 물었습니다. 라이터를 찾는 도중
다 같이 앉아있던 테이블에 하늘색 라이터가 보여서 무심코 집어들었습니다. 라이터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모텔 이름. 아주 오래전에 나에게 타로 카드와 각종 오컬트를 알려주었던 누님의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그 자리에서 빨리 피하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던. 난 라이터를 바로 도로변 하수구에 버렸습니다. 그리곤 경직된 표정으로 평소보다 빨리 가게의 셔터를 내리고 해장국집으로 갔습니다. 그 뒤엔 더 이상 단발머리의 여자를 볼 수 없었습니다.